안녕하십니까. 정철지 부장입니다. 2021년 인단협은 지난 4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 16회차 의교섭과 중앙노동위 조정 결렬, 전조합원 쟁의기 찬반 투표, 준법투쟁, 40일이 넘는 KB손해보험 앞, KB금융그룹 앞 1인 시위와 시민 호소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년 동안 이어져온 모회사의 갑질과 올해 새로 부임한 모회사 경영진들의 모회사, 자회사 새로운 관계 정립과 자회사 노동조합 길들이기, 기선잡기라는 큰 틀로 2021년 인단협이 시작이 되었고 어느 해보다 거칠고 대립된 관계로 이어져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답보 상태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올해 인단협은 예전 보다는 다소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측의 도발이 시작이 되었고 지난 3년 동안 우리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쟁취했던 적폐들을 하나하나 부활을 시도를 했고 노노 갈등의 표변적인 직무별 임금 차별을 시도를 했으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성과급제를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의 역할은 한 해 한 해 공둥탑을 쌓듯이 조합원 여러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외풍으로 하여금 조합원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탑이든 하늘을 향해 쌓아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는 조합원, 노동조합의 역할은 그 탑이 오랜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나갈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지금은 쌓아 올릴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2021년 인단협은 과거 3년 동안 쟁취한 모든 사항을 하나 사측에 양보하지 않고 올해 또한 새로운 벽돌을 한 장 더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21년에 인단협의 중점 추진사항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단체협사 등 다방면에서 염두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큰 성과라고 하면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사내 근로복지기금 센터 설립과 그 기금을 증액하여 그동안 복리후생으로 지급되었던 포인트와 비용에 있어서 높은 세율이 사라지고 그 비용이 조합원 여러분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임단협 잠전 합의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임단협 일정 리뷰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6일 상견례를 시작해서 조합원의 요구사항인 임금 5%, 성과급 300% 요구안과 약 20개의 복리 이상을 회사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8월 5일 중앙노동위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8월 13일 1차 조정과 8월 5일 2차 조정에서 이 또한 사측에선 2차 조정까지 임금 1%와 성과급은 제로, 그 또한 CD 성과급 부활을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7월 27일을 시작으로 해서 41차 강남 KB손해보험 본사와 여의도 KB금융지주 앞에서 1인 시위 및 시민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8월 19일과 8월 20일 양일에 걸쳐서 2021년 인단협 쟁의행위 전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4.7%가 쟁의행위 돌입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8월 23일을 시작으로 해서 준법투쟁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29회차 9월 28일까지 29회차를 거쳐서 실무교섭 및 대표교섭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1년 인단협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인단협 중점 추진사항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사내복지기금, 조직 강화가 다방향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2% 동일 인상, 성과급 110%의 60만 포인트를 쟁취를 했고 사내복지기금이 증액을 했습니다.
사내복지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 8억 1천으로 증액을 했고 이에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세제 혜택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 부분입니다. 복리후생은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장기 근속자 포상 확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범위 확대와 조직력 강화 부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 임금 및 성과급 부분에서 장전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해서 잠깐 본다 그런다면 2019년에는 3% 인상을 했지만은 성과별 경력별 이렇게 차등을 지급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차등 없이 일괄 지급을 했고 2021년 또한 2% 인상을 하면서 차등 없이 지급하기로 회사와 최종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성과급 부분입니다.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는 140%의 40만 포인트였고 2020년에는 110%의 30만 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성과급 지급률은 110% 동일하나 60만 포인트로 해서 전년보다 한 30만 포인트 정도가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연봉별로 저희 회사가 G1, G2, G3, G4, 뭐 S1, S3, S4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연봉 그룹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비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체 연봉으로만 가지고 올해 성과급이 작년보다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지 정말 간단하게 비교를 했으니까 이 또한 구간별로 A시니까 조합원들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연봉이 3,500에서 4,000 정도 사이다 그러면은 전체 지급률이 포인트 포함입니다. 134%에서 13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00에서 5,000 정도 사이다 127%에서 125% 정도 사이고 5,000에서 5,500에서 6,000 사이다 그럼 124%에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연봉이 6,500에서 7,000 정도 사이다 그러면 123% 정도 생각하시고 7,000에서 8,000 정도 사이다 그러면은 12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작년보다는 좀 급격하게 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운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운영위원 회의와 대의원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한 약 2시간 넘게 화상 회의를 하면서 설명해 드렸지만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합원들 중에서는 이미 결정해 놓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정말 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 하면은 사실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까지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정말 어느 해보다 힘들었고 어느 해보다 진척률이 좀 더딘 거는 맞섰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표교섭을 할 때 그렇다더라도 대표교섭에서 할 때 최초 대표교섭안이 200만 원이라도 나왔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올해는 대표교섭 2번 하고 조정까지 같이 했지만은 성과급은 아예 제로였고 임금도 1%에 그 또한 성과상해제를 도입을 해야만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올해는 조합원 여러분 정말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2019년보다는 또 낮지만은 작년보다는 조금 다소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중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된 부분에 있지만은 조합원 여러분 올해는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형태든지 저희가 계속 이런 형태로 지금 경력금을 이렇게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일하고도 사실 이런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이 끝나면은 KB손해보험, KB손해사정 저희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어떤 형태든지 우리 조합원들이 성과를 낸 만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안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목표의식을 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성과 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추석 전에 뭐 다 아시겠지만 추석 전에 뭐 이거 어때든 잠잠 협의안이 2%에 110%에 60만 포인트가 확장된 거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명절 전에 되도록이면은 어떤 형태든지 조합원 여러분들의 찬반 투표를 가든 안 그러면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명절 이후에도 지금 약간 보름 가까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 주요 갈등 요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던 간에 임금하고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KB손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쟁취를 해왔는데 저희 회사 쪽에서 갑자기 임금 1%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인상을 하고 그 1% 중에 1%는 CD 성과급제를 체결을 했으니까 오버라이딩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이것도 이제 관찰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임금 2%를 직급별로 성과 등급별로 차등을 두겠다. 이게 얼마나 된다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뭐 350 정도 된다, 400 정도 된다. 그런다면 1%면 35,000원이나 4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2%면 뭐 7만원이나 8만원이지 않습니까? 0.5% 정도 차이를 둔다 하더라도 그 2만원, 뭐 15,000원 정도의 차이를 두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1년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 2%밖에 안 되는 재원 가지고도 정말 그 차등을 준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직무별로 차등을 두자고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안 된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됐었고 두 번째 이제 갈등 사례로 본다 그런다면 작년에 이제 보충협약서를 이제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사측에서 2022년 보충협약서를 원칙 무효를 주장을 했습니다. 보충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 범위 확대인데 센터장이 조합원이 되고 조합활동 강화 부분이 좀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어떤 외부로 해봤자 뭐 모회사겠죠. 모회사에서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나 아니면 조합 활동 범위를 강하게 조합에 유리하게 해줬으면 너희들은 뭐 받은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센터장을 조합원으로 내주면서 그때 성과급제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센터장을 조합원으로 내주면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회사가 되든 어디서 분명히 왜 너희들이 그럼 성과급도 도입하지도 못하고 왜 센터장만 내주는 이런 형태가 되냐 이렇게 원천 무효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갈등이 있었었고 세 번째 갈등 사례는 뭐 사실 교섭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섭을 하면 별일이 있어서 이런 뭐 첫 번째 두 번째 갈등 사례 때문에 저희가 대표이사에 출근 저지를 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회사에서 항상 우리는 독립적인 방법을 경영을 한다 얘기를 해놓고 이런 갈등 사례는 사실 모회사가 가입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효 주장을 철회하면서 대표이사 약 5일간 출근 저지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내복지기금 확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1분기에 사내복지기금 센터를 설립을 했고 2021년 임단협 하는 과정에서 사내복지기금을 8.16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과 성과급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지만은 사내복지기금 확대 운영도 가장 큰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 확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 사내복지기금 8.1억으로 확대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그동안 조합원 여러분에게 복리후생으로 지급되었던 포인트 및 비용이 높은 세율이 사라지고 그 비용이 조합원 여러분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내복지기금 8.1억이 조합원 여러분께 얼마나 세제 혜택이 되는지 밑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설명 자료는 전체 조합원 평균이고 세율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저희 항상 포인트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133만 포인트를 지급을 하면 지금 현재는 22%의 세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0만 원 정도 세금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휴가 비용 중에 포인트로 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휴가 비용은 직급별로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뭐 70만 원에서 뭐 3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평균 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50만 원에 대한 22% 세금 11만 원 정도. 기념이라고 각종 축하금해서 세율도 22% 한다 그런다면 16만 5천 원 정도. 근로자의 날과 명절 이해 때 포인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을 한다 그런다면 한 5만 5천 원 정도의 세금을 지금까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전체 지원 평균을 한다 그런다면 283만 원 정도고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한 350만 원 정도 좀 넘을 거고 직급이 조금 다소 낮으신 분들은 한 250만 원 정도 선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 1년에 약 63만 원 정도의 세금을 그동안은 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사내복지기금의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포인트나 휴가 비용이나 각종 기념일 축하금, 명절 포인트, 근로자의 날 포인트 이 모든 세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 63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내복지기금 신설은 지금 올해 신설을 했고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8.1억을 확대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학자금과 의료비, 기타 항목을 더 태운다 그런다면 사내복지기금의 활용도는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합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2%, 3%, 4%, 5% 이렇게 오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 사내복지기금을 통해서 세금이 절세되는 것, 실수령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133만 포인트 중에 30만 원의 세금이 나갔다 그런다면 사내복지기금에 태울 경우에는 30만 원의 세금이 나가지 않고 133만 포인트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 63만 원 정도 되는 세제 혜택은 직원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임금의 1.5%에서 한 2% 정도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 관련해서 어제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이제 대의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했더니 어떤 조합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내복지기금으로 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 개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퇴직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평균임금이 퇴직금은 맞습니다. 근데 평균임금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날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지급된 총임금을 나눈 겁니다. 3개월 동안 나눈 거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에 보면은 평균임금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뭐 기본급, 조정수당, 직무수당, 성과가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이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항목에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임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 소득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사내복지기금 센터의 소득으로 잡히는 거냐?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은 저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지만은 세금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복리후생 연도별 쟁취 현황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 노동조합이 2018년에 설립이 됐고 2019년에 처음 임단협을 실시를 했습니다. 첫 임단협 시 성과급제 폐지, 사내자격심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 PC 온오프 제도 등 여러 가지 약 12가지 정도의 복리후생을 제도 및 복리후생을 쟁취를 했습니다. 2020년 두 번째 임금협상 시에도 2019년에 쟁취했던 항목들을 전부 다 유지한 상태로 2020년에 새로운 복리후생 약 12가지 정도를 쟁취했습니다. 반반차 도입을 시작을 해서 휴직자 연차 개선 등 12가지의 복리후생 및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021년 또한 2019년과 2020년대 쟁취했던 그 많은 제도와 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해서 2021년에도 사내근로 기금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장기근속자 확대 등 약 8가지 정도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쟁취를 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간단히 설명 한번 드렸겠지만 노동조합은 정말 한 해 한 해 공동탑을 쌓듯이 하나하나에게 쌓아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조합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언젠가는 쌓아 올라가는 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노동조합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올해처럼 똑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3년 전에 폐지했던 성과급제 도입하려고 회사에서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이 되든 2023년이 되든 앞으로 회사가 그간에 쌓아왔던 거를 어떤 성과급이나 그때 시기에 어떤 거를 주는다는 조건에 성과급제를 폐지하거나 사내자격시험을 부활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부활하거나 PC 온오프 시간을 약간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걸 누가 막아야 되나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 노동조합이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 복리후생은 제 생각에는 제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 몇 년 안에는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변화된 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법률이 변화됨으로 해서. 그렇지만은 사실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하지만은 우리 노동조합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쌓아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저희 임기하는 동안까지는 지금에 있는 복리후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해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내복지기금이 1분기에 설립이 됐고 2분기에 8억 1천 정도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법적 한도 1년이지만은 1년 6개월로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남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출산휴가가 4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출산휴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조합원 같은 경우는 1년 2개월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장기근속자 포상입니다. 현재 지금 장기근속자 포상이 금액으로만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올해 금액도 좀 증액을 하고 휴가도 좀 더 부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뭐 회사에서 이 또한 처음에는 30년 뭐 거의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30년의 부분에 대해서 3+3 근데 30년이라 해봤자 사실 저희 대상 많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30년 다니신 분이 우리 회사에 뭐 1%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30년만 한다 그런다면 꼭 장기근속이 30년이면 장기근속이 아니고 그냥 청춘을 바친 거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10년 이상만 다녀도 제 생각엔 장기근속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닌 거고 30년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영혼을 묻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말 저번 주까지 하더라도 30년까지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10년, 20년은 아직 아예 뭐 얘기조차도 못하겠다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년, 20년까지 포함을 해서 1 플러스 1입니다. 10년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 연차를 넣으면 1년은 하루를 휴가를 넣으면 하루는 회사가 이렇게 주는 형태로 2 플러스 2, 3 플러스 3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10년 차이거나 올해 20년 차나 올해 30년 차거나 저처럼 올해가 21년 차인 분들은 사실 이제 소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했는데 소급을 좀 힘들다,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급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한 15년 차나 25년 차 정도로 만들어서 10년 기다리지 않고 5년만 기다리거나 4년만 기다려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행지원금 부분입니다. 해행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조합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해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번도 이 해행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은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행 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해서 올해 코로나 상황에 한시적으로 해서 울릉도하고 제주도하고 울릉도만 2일 연차를 낼 경우에는 25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이렇게 국내여행 지원금 기준을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았죠.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 티오가 한 1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결을 이후에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여행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념일 축하금이 이제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작년이 15만 원에서 작년에 2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올해 5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해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생일과 결혼 축하금에 지급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좀 회사하고 협의가 된다 그런다면 이것도 이제 사내복지금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단련 휴가 기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체력 단련 휴가는 4월에서 12월 달밖에 이제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합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요즘 특히 이제 예전에야 꼭 체력 단련 휴가를 하면 여름에만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겨울에도 특히나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이렇게 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이제 4월부터 1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요청을 했었는데 회사가 체력 단련 휴가를 이렇게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연차처럼 사용해버린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률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1월과 3월 안에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금 회사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작년에는 사실상 다른 항목 때문에 좀 밀려났던 부분인데 올해는 끝까지 주장을 해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1월부터 12월까지. 근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4월부터 9월까지인가 체력 단련 휴가를 붙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하나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나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하나만 사용해도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의 효과가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올해도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회사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안 된다. 개인의 권한을 우리가 노동조합이 왜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1년 12당 이렇게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전환 시 유예기간을 좀 이제 단축을 했는데요. 지금 직무기간 시 유예기간 단축은 사실 장기 부분에 대해서 G3에서 G4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5개월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을 이렇게 단축해서 사실 신입사원들도 OJT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미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상당 기간 근무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직무로 바뀐다 해서 5개월을 하는 거는 거의 반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다. 그래서 직무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이렇게 단축을
했던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임차 하숙비 지원인데요. 그전에는 뭐 전임차 하시는 분들 중에 원거리 발령이 나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1월 1일 날 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1월 1일 날 방을 다 바로 얻어가지고 1월 1일부터 그 생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올라오면 1월 1일 날 발령이 나면 한 일주일이라든 2주일 정도 없는 기간 동안에 발령지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숙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30만 원이 한도로 되어 있는데 박 얻는 기간 동안에는 실비용을 전액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상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활용하시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관리자가 조합원에서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리후생이 단체 협상이 최종 체결이 된다면 S2 모든 관리자는 조합원에 될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S1 관리자 및 부소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운영위원회가 강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연간 4회로 1회당 실제 이동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하루 정도밖에 이제 사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1회당 실제 이동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의 뭐 철도나 항공이나 다른 뭐 운송 방법을 한다 그런다면 하루 안에 못 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 4회로 되어 있지만은 1회당 1박 2일로 해서 총 8일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실제 일자가 실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의원 대회도 마찬가지로 연 2회당 1회로 이렇게 실제 이동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연 2회 1회당 1박 2일로 운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나 그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토요일까지 자기 생활까지 이렇게 그 대의원 회의 때 이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결이 된다 그런다면 사실상 목금 이렇게 해서 혹시 더 필요하다 그런다면 목금 토 뭐 이렇게 2박 3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부 회계감사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부 회계감사가 한 명이 있었고 연 상반기 하반기 이제 2번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가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는 2명의 연 4일 한도 내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놨습니다. 사내 시설 편의 제공입니다. 그간에는 우리가 노동조합이 회사의 시설물이라고 하면 회의실이나 그러면 뭐 교육장이나 안 그러면은 뭐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때는 동의나 승인을 얻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 단계 또 낮춰서 사전 협의로 협의는 말 그대로 우리 저거 사용해야 되는데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회사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동의하고 승인하고는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문구를 좀 더 하향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그전에는 뭐 3명이 요청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하고는 크게 이제 관계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처럼 5명의 만 시간으로 이렇게 지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7번째로는 향후 일정 부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2020년 인단협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6개월째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1개월 정도의 이제 선거 기간을 공백을 뺀다 하더라도 예년보다는 다소 이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합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고 안 그러면은 뭐 성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다고 분명히 느끼실 거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고 전체 일정으로 본다 그런다면 오늘이 이제 10월 1일이지 않습니까? 10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달은 사실 대체율이 4일과 이제 11일이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분해를 순회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일주일 정도만. 근데 일주일 정도 돌아다니면 저희가 A, B조로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전 분해는 다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큰 분해, 광역시나 안 그러면은 조합원이 조금 있는 일을 분해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뭐 사실 이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유튜브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밴드로 그냥 게시하고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유튜브를 하는 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찍고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장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임금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했었던 거,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의견 듣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전반적으로 들으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소할 거 있으면 호소하고 안 그러면 조합원 여러분들께 순소리나 단소리 다 듣겠다고 하고 현장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전체 일정으로 본다 그런다면 뭐 현장 저희가 이제 순회를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정도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13일 정도 투표를 하면 성과급은 급여 날에 별도로 급여 명세표는 별도로 해서 한 번에 해서 막 세금 막 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명세표를 급여하고 성과급을 별도로 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급여 명세표로 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 포인트는 최종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60만 포인트는 결정이 됐는데 그거를 10월 말에 할 건지 11월 초중에 지급을 할 건지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고 임금 소급분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정으로 본다면 임금 소급분은 11월 임금 지급할 때 지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정을 이렇게 하고 최종 투표는 10월 13일 전조합원 찬반 투표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2021년 임단협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벌써 10월 13일 조합원 여러분, 2021년 임단협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해요. 벌써 10월 13일 조합원 여러분들의 찬반 투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코로나 환경에서도 우리 노동조합 설립된 4년차에 들어왔지만 사실 처음으로 중앙노동위 조정까지 가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코로나 환경에서 사실 집회, 안 그러면 뭐 파업, 뭐 준법투쟁, 태업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뭐 실제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투쟁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뭐 전담 노무사나 방금 변호사와 상의하고 민주노총에 상의했지만 사실 언론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지부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 사무금융에 100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환경에서는 사실 뭐 저희가 1인 집회밖에는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1인 집회 외에 뭐 태업이나 안 그러면 일본 부분 예를 들어서 쟁행위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간중간에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100%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현장 순회할 때 다시 한번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부분, 안 그러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0월 13일 전조합원 찬반 투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해주신 우리 KB 손해사정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